안녕하세요. 뭐, 원래 이렇게 건강이 좋은 게 박수 치고 시작하면 기분 좋으니까. 예. 축하하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시작하자는 의미로. 자, 일단 11월 달에 우리 그래도 3주간 그래서 입문이론이라고 해서 뭐가 있는지 공법이 뭔지 그래 저런 걸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본서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기본서 나오는 게 좀 속도가 느린가 봐요. 그래서 일단 가제본을 원장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이걸로 갖고 오시는데 교재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앞부분만 일단 복사한 거니까 이거 보다가 기본서 나오면 기본서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 두께를 보고 깜짝 놀라면 안 돼요. 두께 좀 두껍긴 한데 어차피 한 번 정도는 기본서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면 3주간 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건 없어도 공법이라는 거는 단일법이 아니라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죠? 나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요? 두 분. 응, 두 분 있고 나머지 분들 다 오셨지? 이제 두 분은 그 기존에 강의했던 게 3주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고 시간이 안 되면 뭐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 돌아다닐 때라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꼭 보시면 그냥 앉아서 공부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뭐 했었었냐면 지난 시간에 혹시 이거 기억날까 모르겠다. 도시 그러면 어디라고 했죠? 도시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이라고 했잖아. 이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뭐 내가 이걸 다 기억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어, 김포가 이렇게 모양이 생겼어. 근데 옆에 서울이라는 애가 이렇게 커요. 그래 이렇게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계획을 짤 거고 김포라는 데는 김포에서 여기는 서울이야. 예. 그럼 서울시는 도시니까 도시 계획을 짤 거야.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위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전국 관할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우리가 이제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해서 국가 전체 전국 토지를 줄여서 국토란 말 쓰거든요. 국토에서 짜는 계획을 국토에서 종합적으로 짠다 해서 국토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걔는 일단 시험 범위에는 없었어요. 왜 없었었냐면 우리 시험 범위 6개 법 있다고 그랬죠. 법 이름 6개 정도는 외우고 왔어? 뭐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알겠지만 처음 공부한 사람은 그 6개 법 외우는데도 한 달 갑니다. 근데 첫 번째 법 이름이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인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국토종합계획이라 해서 국토기본법이라고 있는데 걔는 우리 시험법이 아니야.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야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 거야라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방향을 주면 각 도시마다 한 개 한 개 도시마다 지도 그때 본 적 있었죠? 도시가 특별시, 인천은 뭐라고 그러죠? 광역시. 그리고 이제 우리 세종은 세종특별 자치시라고 그랬고 제주도라고 안 한댔어요. 제주도는 제주특별 자치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요 네 개가 있었고 도는 워낙 땅덩이가 커서 서울 옆에 보면 경기도가 서울 땅의 28배 정도 돼. 도지사가 도계획을 짠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도시라고 하기엔 너무 큰 범위라서 도는 뭘로 나눕시다 해서 뭐로 시하고 군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시하고 군으로 나누고 그러면 시하고 군을 도시라고 표현합시다 해서 여기 노란 색깔로 돼 있었던 거 옛날 프린트 드렸던 거죠. 예. 신의 노트에 다 나중에 있을 거니까 그냥 지금은 보기만 하세요. 어차피 앞으로 이거 신의 노트는 1년 내내 볼 거예요. 기본 이론, 요약 이론, 핵심 이론, 특강 할 때 뭐 계속 볼 거니까 자주 볼 건데 눈에만 익혀 놓으세요. 특광, 특특, 시군 너무 기니까 줄여서 저걸 도시라고 했고 도시야? 그럼 도시에서 그러면 현재 김포시 인구가 지금 50만이 넘는 시 중에 하나인데 김포도 인구 많아요. 예. 김포도 인구 많죠. 50만 이상의 시가 경기도에 몇 개 안 돼요. 100만 넘는 도시가 3개인가 있을 거야. 저기 고양, 성남, 그다음에 용인 이 3개가 아마 100만 넘고 나머지는 뭐 70만, 80만, 50만인데 파주도 51만, 평택도 50만, 김포도 50만이야. 근데 땅은 김포가 커요? 평택이 커요? 평택이 엄청 큽니다. 파주가 커? 김포가 커? 파주가 커. 근데 김포는 땅은 작은데 인구 50만이야. 그럼 집값이 어디가 제일 그래도 잘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김포. 교통이 문제야. 서울로 가면 아침부터 그냥 새벽까지 일어나야 돼요. 이 교통만 잘 돼 있었으면 김포는 서울에서 가깝고 인구도 50만이고 근데 교통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파주는 뭐 교통 더 멀고. 근데 걔는 GTX라도 있잖아요. 삼성까지 가는데 내년에 올해 6월 달에 개통되거든요. 파주 운정에서 저기 성남 분당까지 가는데 중간에 이제 삼성역은 그냥 지나가는 걸로. 중간에 이렇게 땅 파는 게 되게 오래 걸려서 일단 그 삼성역을 건너뛰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완공이 되면요, 엄청 시간이 많이 줄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이제 김포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5호선 연장한다고 하는데 김포에 5호선 연장이 되면 여기 뭐 아파트 최근에 개정 뭐 수자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포에 그런 데도 괜찮아지겠지만 이 5호선 연장이 안 되면 김포는 죽음의 도시가 돼버릴 수도 있어. 뭐가 안 돼 있어서? 교통. 그러면 김포시장 열받잖아. 우리 도시 키우고 싶은데 그러면 교통이 안 돼 있으면 서울로 연결되는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도로라도 만들거나 아니면 지하철이라도 연결하거나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사는 곳에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돼. 그걸 우리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뭐 이런 것들 삶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뭐라고 그러죠? 기반시설이라서 도시계획에서 핵심은 기반시설이에요. 이게 엉망으로 됐으면 도시 살지 못하겠다. 아, 힘들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계획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게 인구가 얼마다 이걸 조사하는 이유가 그러면 여기 인구가 이 정도가 되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할 거고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제일 먼저 인구 50만이면 이런 거 넣겠다라는 계획을 짜야 돼. 근데 이 김포시 내에서 방향부터 잡으려면 해당 도시의 기본 방향 잡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방향을 먼저 잡아야 돼요? 집행을 먼저 해야 돼? 방향을 먼저 잡는 계획이 이미 짜져 있고 그 계획에서 중간에 야 이게 지금 인구가 갑자기 20만이 늘었어. 빨리 이거 도로 넓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빨리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서는 도시에서 짜는 계획을 도시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특광, 특특시, 군인데 여기서 제일 도시스럽지 않았던 데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 여긴 도시가 아닌 것 같아. 어디? 그래서 군은 도시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안 돼서 여기다가 군이란 단어 하나 써줘라.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표현을 이제 안 써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안 쓰고 이게 바뀐 지가 한 5년, 6년 됐어요. 옛날에는 도시계획이라고만 했었는데 지금 도시군계획이라 하는데 그럼 도시군계획은 방향부터 잡아야 되니까 방향 잡는 계획은 기본 방향 잡는 거죠.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는 게 하나 있고 집행하기 위한 계획은 이제 구체적으로 관리 들어가는 데서 관리계획이 있어. 그럼 이제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부르겠다. 이렇게 명칭을 한 거야. 용어 정의할 때. 그러면 이 A씨가 하나가 있었는데 파란 색깔로 해볼까? 파란 색깔로. 그럼 김포시 옆에 있는 도시 한 2개나 3개를 이렇게 묶어서 넓게 방향 잡아야 되는 계획도 나올 수 있잖아. 넓게 잡는다 할 때 우리가 혹시 그 일산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광역버스라고 그래요. 빨간 색깔. 그 광역버스란 말 들어봤죠? 빨간 색깔이 광역버스야. 색깔로 이제 표시하는데, 그럼 한 개 도시 내에서 도는 내부 순환 그 버스가 아니라 다른 도시 연결한다고 해서 광역이란 말 써요. 그래서 얘도 한 개 도시가 아니라 여러 개 도시니까 그럼 얘는 광역적인 도시계획 짜야겠네. 여기서 짜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 되는 거예요? 광역 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광역 도시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 어느 도시를 대상으로 하냐면 여기 3개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럼 얘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얘만 들어가는 거네. 얘만 들어가는 거니까 요 지역에서만 짜야 되니까 권역을 뭔가 묶어야지 거기서 방향을 잡을 거 아니냐. 얘네들이 말하는 게 그러면 표현을 이렇게 합시다.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경제,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 권역을 묶겠다 해서 그걸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광역계획권을 먼저 묶어야 돼? 계획을 먼저 짜야 돼? 계획권을 먼저 지하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짜면 되겠네. 그럼 광역계획권을 누가 묶을 거냐? 이게 시험 문제인 거야. 지금 전 이제 시험장 관련된 거 할 거거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걸 왜 외워야 돼? 막 이럴 수 있어. 근데 하다 보면 저걸 좀 알아야 누가 이걸 하면 거기서 무슨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의 내용이 뭐구나. 저게 짜지면 예를 들어서 광역적인 정비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감만 잡으면 돼요.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건 제가 외우라는 것만 하면 되고 한 장 정리할 때 요것만 달달 외우세요라고 하면 되니까 그 배경 지식을 쌓으려면 내용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뭐죠? 단어. A, B, C, D부터 해가지고 이제 단어 외우잖아. 뽀이라고 불렀는데 뽀이가 B-O-Y잖아. I am a boy라고부터 외우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단어가
나는 소년입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자애가 나타났어. 그러면 나는 소녀입니다. 걸로 바꿔야죠. 뭐 단어를 알아야 바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용어를 뭐 어떤 거를 배울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단어예요. 용어예요, 용어. 근데 그 용어가 친숙하지 않았던 단어잖아.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인데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얘가 매수인이고 매도인인데 매매 대금은 10억인데 얘가 10억을 입금을 했어요. 그럼 매매 계약에 따라 마지막에 소유권 뭘 해야 돼? 이전해야 돼. 그러니까 이전해서 소유권을 명시하는 거는 등기에서 하잖아요. 그럼 소유권 무슨 등기해야 돼? 근데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전 등기를 얘가 안 해주고 있네. 그럼 이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들어가면 되죠. 청구 소송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이거를 여러분 살면서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거예요? 이거 처음 들었어?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야? 예. 누가 소유권 안 주면 소유권 이전 소송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들어봤단 말이에요. TV도 보고 뭐 거기 맨날 그런 거 나오는 거 TV 드라마에 나오고 하는 거 봤단 말이야. 근데 기반시설 광역도시에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접근부터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야. 왜? 모르니까. 재미없어. 선생만 좋아 나중에는 선생님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데 과목은 과목은 싫어요. 근데 과목이 싫은 이유는 모르니까 싫은 거지. 알면 얼마나 재밌는 과목인데. 근데 그게 맨 처음에 용어 정의를 뭐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저런 용어를 쓰는구나라는 거를 가볍게 들어야 되는데 그걸 외워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일처럼 느껴지는 거야. 일이 아니야. 이건 그냥 용어이기 때문에 자주 보면 그냥 아는 거지 뭐.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그러죠.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매수인이라고 그래. 그럼 매자가 무슨 매자야? 매도인 할 때 매자가 한문이잖아. 우리나라 아직 한문을 쓰니까 팔매자예요. 그럼 여기서 얘는 살 사람이잖아. 그 매수인 할 때 매자는 살 매자야. 그래서 우리 매매라고 그러잖아요. 매 들어본 적 있을 건데 이거? 나 이거 한문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게 팔매예요. 이게 살매고 매라고 그래. 얘 선비사자 있죠. 얘가 있으니까 팔 수 있잖아. 얘는 없으니까 사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팔매 살매라고 그래요. 매매 계약이라고 그래. 그럼 얘는 뭐 매도인 할 때 이 매자 쓰는 거고요. 매수인 할 때 이 매자 쓰는 거야. 나 한문을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평상시 써두는 게 거의 다 한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법률 용어가 다 한문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요건 매도인이 매수인하고 매매 뭐를 했대요? 계약. 근데 그거를 법상에서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법률 사실하고 사실 뭉쳐가지고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살다가 들어보는 거잖아. 근데 공법은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들인데 부동산을 가지고 규제하는 법이니까 부동산 공법이라고 했던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첫날 입문 강의 할 때 부동산 공법이 뭐냐 그래서 부동산부터 시작했잖아요. 공법은 뭐다? 합성어다. 6개 법이 있다. 그중에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국토계획법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난개발을 너무 심각하게 해서 난개발하면 떠오르는 시가 어디였지? 또 배웠다고 또 나오는 거 봐. 이거. 용인시가 왜 난개발이 됐니? 했더니 기반시설을 설치도 안 한 상태에서 아파트만 그냥 엄청 짓고 나니까 나중에 후회된 거죠. 야, 이렇게 인구가 많이 들어올 줄 알았으면 도로 넓혀놨어야지. 학교 지어놨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안 하고 선개발 후계획을 하고 있으니 이 문제는 그래서 통합법으로 전국토의 계획 먼저 짜. 계획을 짠 다음에 그 계획에 맞춰서 이용해. 그래서 선계획이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종합계획도 짜고 도시 하나하나 대상으로 하는 도시군계획도 짜고 2개 이상 묶어놓으면 아까 뭐 권역이라고 그랬죠? 광역계획권 묶어서 광역도시계획도 짜라. 그 계획이 나온 다음에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 짜서 진행해라. 도로 설치하려면 어디다가 도로 설치해야 되냐? 이 라인에 대해 저 라인에 구례로 지나가야 돼. 저 구례 벗어나서 딴 데로 가야 돼. 이거 다 계획 짜야 돼요. 방향 잡아놨으니까 얘는 땅 파기 들어가야죠. 근데 무조건 땅 파고 난 다음에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기반시설이에요. 그래서 용어 정의할 때 기반시설은 어렵지 않고 우리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시설을 법에서 46개를 정해놨다. 대표적인 게 뭐 교통시설.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의 종류가 뭐가 있냐? 그러면 도로, 뭐 철도, 항만, 뭐 주차장 뭐 이런 것들이 교통시설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국토종합계획을 공부하고 싶은데 국토종합계획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자 봐요. 한 개의 도시에서 짜는 계획이 큰 거야? 2개 이상 도시가 큰 거야?
그럼 2개 이상 도시니까 뭐부터 공부해야겠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나오는 거야. 법조문에 4조, 5조부터 나올 때 광역도시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 나오겠네? 도시군 계획이 나올 거예요. 도시군 계획 중에서 뭘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할 거야. 그럼 우리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는 방향 잡는 계획입니까? 집행하는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얘가 우리랑 관련이 심하겠네. 그죠? 그럼 관리계획 내용이 우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어떤 규제가 시작되는 계획이라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얘가 18문제 나오는 거예요. 제 계획만 묻는 거는 2문제가 나오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퍼지면서 18개가 돼. 도시개발 사업 6문제, 정비사업 6문제, 지구다니기 1문제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근데 제일 먼저 공부하려면 얘부터 해야 돼, 얘부터 해야 돼, 얘부터 해야 돼. 얘부터 해야죠. 그럼 광역도시계획 하려면 뭐부터 지정해야 돼요? 그럼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해? 이것부터가 해야 되는 거야. 법조문이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법조문을 만든 사람이 바보는 아닐 거 아니야.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고 국회에 갖다 놨는데 법조문 이상하게 만들진 않겠지.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순서대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책이 그렇게 된 건데 앞으로 이제 제일 먼저 나올 게 뭐예요? 광역계획권이야. 그럼 만약에 요놈하고 요놈 2개를 묻겠대요. 그럼 김포시하고 예를 들어서 김포시 옆에 또 시 중에 부천시인가? 부천시가 있어. 그럼 김포시랑 부천시를 묻겠대요. 그럼 김포시 여기 있죠. 부천시 여기 있지. 그럼 얘 윗사람 누구야? 그럼 지정은 이분들이 둘이서 싸움박질해서 지정해야 돼요? 윗사람이 지정해줘야 돼? 그럼 이게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하면 되겠네 라고 법에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라 같은 도야? 그럼 도지사가 지정해야지. 이게 우리 그냥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법조문에서는 이제 같은 도면 같은 도에 있는 시장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시험 문제 지문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이상한데 같은 도면 도지사가 지정해 줘야지 왜 둘이서 싸움박질 하냐. 틀렸다. 이렇게 해야지. 그럼 만약에 김포시인데 인천광역시랑 이렇게 묶을 수도 있죠. 인천이랑 묶을 수도 있잖아. 인천 가까우니까. 그럼 인천은 여기 있는데 그죠? 인천광역시가 여기 경기도에 있죠. 그럼 시하고 도에 걸쳤네. 시에 도에 걸쳤으면 요 광역시장이 쓴 사람이에요? 도지사가 쓴 사람이야? 둘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비슷한 사람이야. 그럼 누가 지정해야 돼? 국장이 지정한다 해야지. 그럼 시도에 걸치면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국장. 같은 도에 있으면 누가? 도지사가. 지정을 뭘 하고? 광역계획권. 그럼 이 안에서 방향 짜는 계획을 뭐라고 부른대요? 광역도시계획. 그럼 이 2개의 도시를 어떻게 연계할 거냐, 어떻게 2개의 도시를 문화적인 요소랑 어떻게 섞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 용어정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읽는 분들은 아까 오늘 오셔가지고 과제본책 받았잖아? 딱 보면서 첫 장을 딱 넘기는 순간부터 일단 표가 나오기 시작해요. 화살표가 나오고 이제 시작하고 첫 단어가 국토기본법이고 광역도시계획 절차, 기본계획 절차, 도시군관리 절차가 딱 나온 다음에 한 장 넘기고 나면 또 나와. 이게 전체적인 책이 그린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6페이지라고 나온 데 있죠. 26페이지부터가 이제 이 법의 1장 해가지고 1장의 모든 법은 1절 1조가 제정 목적이야. 이 법 이것 때문에 만들었어요 라고 법 제정 목적 나왔죠. 그럼 앞으로 여기서 쓸 용어는 뭐야? 그럼 여기서 뭘 쓴대? 용어정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26페이지 지금 보고 계세요? 26페이지 밑에 페이지는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에 있어요. 못 찾는 분이 있으니까 옆 사람 신경 쓰지 마. 자기 것만 봐. 왼쪽에 26페이지 봤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 용어정이 있어요? 나 그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제가 하는 대로 고개를 움직여야 돼. 계속 날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26페이지 보세요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26페이지 봐야지. 26페이지의 맨 위에 제정 목적이 있고 용어 정의가 있는데 뭐가 먼저 나왔는지 한번 보실래요? 용어 정의가? 응? 제정 목적 다음에 용어 정의 나왔잖아요. 1번에 뭐가 나왔어? 광역도시가 나왔잖아. 그럼 봐봐요. 내가 페이지 보여줄게. 이게 26페이지인데 자 일단 법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야. 법 제목도 길어. 법 제목도 길죠 지금. 그럼 여기서 제일 키워드 단어가 국토, 계획, 이용. 법률이란 뜻이잖아. 그럼 전국 토지를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이용해라 이렇게 맞는 거네. 그럼 계획이 앞에 있으니까 뭐야? 먼저 선자 써서 뭐야? 선계획. 그 다음에 후에 이용해라. 후이용이죠.
그럼 이용부터 공부를 해야 돼? 계획부터 봐야 돼요? 그럼 계획부터 봐야지. 그래서 계획부터 공부하는 거야. 근데 아까 도시가 한 개일 때는 도시군 계획인데 2개 이상 도시를 묶었을 때는 뭐라 불렀죠? 그럼 광역계획권의 방향부터 잡아야 돼? 집행부터 해야 돼? 광역계획권 지금 해놓고 방향 잡아줘야 돼요? 집행부터 해야 돼? 그럼 방향 잡으려면 계획 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을 뭐라고 부르는데? 광역도시계획. 근데 시험에 가면 이 광역계획권이라는 단어를 뭐로 바꾸냐면 인천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그럼 틀렸죠? 광역시에 광역자 들어가니까 광역시, 특별시의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무슨 단어를 꼭 찾아야 돼? 광역계획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얘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 제가 참고에다 써놨죠. 반드시 뭐라는 단어가 있어야 된다. 광역계획권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야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짜는 거지 아무 데서나 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험장 가면 특광시의 장기발전 방향이다 이상한 소리 하고요. 이렇게 해놓고 기본계획이라고 용어 바꿔놓고 틀린 걸 찾아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용어 정리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요거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내 입에서 광역계획권에 이렇게 나와야 돼. 광역도시계획 어디서? 광역계획권에서. 그럼 이걸 누가 지정해요? 그럼 이제 누가 지정하냐가 나오겠죠? 그럼 이게 2개 도시인데 같은 도에 있대요. 그럼 누가 지정을 하고? 도시가 지정하고. 이게 시도에 걸쳤다는 거야. 그럼 시도에서 윗사람은? 국장이 지정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지난 인문이론 시간에 제가 행정청의 구분을 안 하면 책이 안 읽힌다고 해서 따라하세요 했던 거야.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은요. 이따가 갈 때 환불 되나? 이미 책에다가 뭘 쓰면 환불은 끝이야. 책에서 한 20만 원, 30만 원 공제합니다. 이거 끝이니까 환불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봐요. 제가 좀 전에 요 행정청 책에 하면서 도시란 말을 썼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은 누가 짭니까? 라는 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 관할하는 사람이 짜는 거야. 그럼 도시군 계획은 누가 짜요? 그럼 아까 도시가 어디랬어요? 시, 군이니까 특광, 시장군수가 짜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 개 걸칠 수가 있잖아. 걸치는 거면은 어떻게 할 건데? 그 둘이 협의해서 짜라. 이렇게 나오겠지 뭐. 그걸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순서에 맞게끔 써놨을 뿐인데 조문으로 보다 보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 이 소리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법정은 동그라미 치면서 외우는 거 의미 없다고 처음에. 하나 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분이 항상 나오셔야겠다. 그래서 국장이 나오니까 전국 관련된 거 하면 어느 분 나와야 돼? 국장. 국장을 우리 뭐라 불렀냐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예를 들어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다 중앙정부에서 뽑은 장이고 이 해당 특광, 특특도는 우리가 지자체라고 그래서 우리가 뽑았잖아. 자치단체의 장들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뽑은 사람들이야. 근데 광역 2개 이상 묶이면 뭐라 불렀죠? 광역자치단체장, 시도의사, 기초자치단체장 시군구. 그래서 이 사람을 한꺼번에 부를 때 도지사니까 시도의사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야, 비자치구청장이야. 우리가 뽑았죠. 근데 고양시에 있는 구도 있잖아. 영통구는 우리가 안 뽑아. 그럼 비자치구는 우리가 신경 안 써요. 우리는 어느 시에 있는 구청장만 얘기해.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만 말하는 거지. 저기 고향의 일산 동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비자치구청장이에요.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 고향시장 임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메가리가 없어.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청장은 우리가 뽑았죠. 우리가 스스로 뽑았으니까 뭐야? 자치구청장인데 당연히 자치구청장이니까 이제부터 얘네들은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그럼 시군구청장하고 시도지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부를 때 지방행정기관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나랑 관련이 있는 옆에 있는 장들이라 해서 관계행정기관장이라는 표현 쓰는 거야.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급, 장관급 있죠. 그 사람들은 다 뭐라 불러요?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 해볼게. 그럼 국장하고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은 우리가 뽑았는데 저 사람이 도시계획과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럼 도시계획 행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물어본 다음에 이 전문가들이 통과시키면 나도 통과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모아놓은 단체를 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래. 그러니까 30명, 25명에서 30명으로 구성하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30명 정도의 도시계획위원을 여기 김포시에서 뽑아놨어. 김포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겠죠. 근데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다 두면 뭐라 부르면 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면 되고, 지방에 있으면 뭐라 부르면 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면 돼. 그럼 시도에 있으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에 두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그럼 김포시장이 무슨 계획을 짜서 결정하기 전에 김포시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물어봐야 되죠. 김포시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자체장 얘기하는데 김포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표현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정부가 한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래요. 그런 표현을 쓰겠다. 만약에 국장이 나오면 중앙이 나와야 돼, 지방이 나와야 돼. 시도나 시군구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지방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바꿔서 시험에 내는 거야. 그 유치한 문제인데 틀려요. 내가 유치한 거를 틀리면 아깝잖아. 그래서 현재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한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제 도시 개념은 알았어. 근데 국토교통부 밑에 아까 이거 부를 때 이 사람을 아까 시도지사라고 그랬고, 이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 너무 기니까 뭐라 불렀죠? 국장, 뭐 PD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밑에 누구예요? 시공구. 얘네들은 묶어서 부를 때 뭐 지자체장. 이 사람은 뭐라 불러요? 중앙행정기관장. 내가 용어를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근데 여기 하나 물어볼까? LH공사라고 들어봤어요? 내 공사가 아니야. LH공사. LH면 L이 뭐야? 랜드. 하우징. 랜드 하우징이야. 그래서 토지하고 주택공사. 한국에 있는 거죠.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그래요. 그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자체로 봐야 돼? 국토부로 봐야 돼? 그 중앙행정기관장으로 봐야 돼? 아니죠. 우리가 뽑은 게 아니라 이건 공기업이잖아. 지자체 행정청이 아니죠. 그럼 얘는 근데 중앙정부에서 출자해서 만든 애들이에요. 그럼 얘 누구 친구야? 국장 친구예요. 그래서 이 LH가 나오면 항상 국장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와요.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 혹시 경기도시공사라고 들어봤나? 공사 앞에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그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한국공항공사. 그럼 걔네들은 어디 급이야? 중앙정부 출자급이기 때문에 국장이 나오면 얘네들은 국장한테 가서 요청을 해야지 밑에 있는 애한테 가서 요청하지 않아. 얘네들이 개발구역 정해달라고 얘한테 가지 않는다고. 누구한테 가야 돼? 국장. 그럼 나중에 도시개발법 가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5가지가 있어요. 그럼 얘는 LH 있죠? 얘는 줄여서 공공기관장이라고 하거든요. 공공기업의 장. 그래서 공공기관장은 누구한테 가야 돼? 시도지사한테 가야 돼? 국장한테 가야 돼? 국장한테 가야지. 근데 경기도시공사가 있고, 혹시 SH공사라고 들어봤어요? SH공사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예요. 서울시. 그럼 앞에 지자체 이름 붙었죠? 그럼 지방에서 있는 공사네. 그럼 얘는 무슨 공사예요? 지방공사야. 그럼 얘네들은 누구한테 가야 돼? 시도지사한테 가야겠지. 그래서 나중에 하면 이 사람이 행정청인 줄 알아. 공공기관 장일 뿐이지 행정청은 아니잖아. 행정청은 국장, 시도지사, 시군구 제외하고는 행정청이라고 하지 않아요. 얘는 공공기관장, 얘 지방공사니까 지방관계행정기관 그 공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해볼게요. 그럼 이제 행정기관은 알았어. 그럼 제일 먼저 짜야 되는 게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짜야 되고, 방향을 여기서 줬어.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행정법 이론이 좀 나와요. 방향을 제시한다란 말은 넓게 잡아야 돼, 좁게 잡아야 돼? 넓게 잡아야 돼. 그래서 광역이란 말을 주로 씁니다. 광역이란 말 쓰고. 그리고 방향 잡을 때 기본적인 거 잡는 거예요? 아주 세부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란 말이 들어가도 방향 잡는 계획들의 특징이야. 그리고 종합적으로 짜는 계획이 있고 아주 상세하게 짜는 게 있어. 어느 게 방향 잡는 거야? 종합. 그래서 지금 제가 쓰는 단어가 3단어죠. 이 3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다 방향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만 제시하는 거니까 국민한테 직접적으로 구속은 안 하겠네. 직접적인 구속이 없어서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네. 비구속이라는 표현 써요. 근데 광역이란 말이 없고 기본이란 종합이란 말이 없어. 그럼 전부 다 뭘로 빼면 되냐면 집행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일까? 추상적인 계획일까? 구체적인 계획이지. 구체적으로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라고 해서 국민한테 뭐가 들어가요? 구속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일단 외운 상태에서 봐야 이게 책이 읽히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오늘 할 거 뭐냐면 이 교재 없어도 돼. 교재 없고 앉아있는데 제가 얘기할 게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 책은 읽혀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설명해봤자 도움 하나도 안 돼. 내가 얘기하는 것만 잘 들으세요. 나랑 관련 있으면 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 나랑 관련 있는 거. 구속적 계획. 나랑 관련 없으면 비구속적 계획. 그럼 비구속적 계획은 구체적이니까 방향만 제시하는 거. 추상적으로 방향만 제시하는 건데 무슨 단어 들어가면 광역, 종합, 기본. 요 세 글자 들어가면 다 비구속적 계획이다. 근데 그거 안 들어가면 다 무슨 계획이에요? 구속적 계획은 너무 많아가지고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럼 24개 외울래요? 3개 외울래요? 3개 외우고 나머지는 다 구속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다른 거 모르겠는데 광역도시 계획은 느낌상 나랑 관련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요. 왜 없어? 광역이라고 그랬잖아. 광역은 뭐 잡는 거야? 방향 잡는 거잖아. 방향 잡는 거니까 나랑 관련이. 그럼 뭐예요? 비구속적 계획. 이해된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나랑 관련 있는 계획일까? 네. 광역, 종합, 기본이 없잖아. 광역이란 말도 없고 종합이란 말도 없고 기본이란 말도 없잖아. 그럼 나랑 관련 있는 계획이겠네? 그럼 걔를 뭐라고 불러야겠네요? 구속적 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방향 잡는 계획하고 집행하는 계획의 성격이 약간 다른데 그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봤던 그 추억에 있는 교재네. 자, 제가 하나 연습 한번 해보자. 자, 방향성 제시하는 계획은 일단 세 단어만 불러주세요. 세 단어가 불러지면 이따 책 읽혀. 넓게 잡는다고 그래서 광역, 기본, 종합. 요 단어가 나오면 일단 뭐만 제시하는 거야? 방향 제시하는 거니까 나랑 관련이 없어서 비구속이라고 했어요. 좀 이따 이거 지워버릴 거거든요. 지워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물어봤는데 안 나오면 내가 다시 돌릴 거야. 이게 기능이 있더라고. 그 기능을 찾아냈어 내가.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방향 잡는 계획인데 이거 만약에 광역 기본 종합이 안 들어갔어. 그럼 다 무슨 계획이라고 불러요? 그 구속적 계획인데 그럼 계획을 짤 때 어느 걸 먼저 잡겠네? 방향을 먼저 잡겠죠. 그럼 얘가 상위 계획이고 얘가 무슨 계획이 되는 거야? 하위 계획이 되는 거야. 그럼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돼요? 배척해야 돼? 부합돼야 되고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에 뭐 줘야겠네? 지침 줘야지. 지침. 어려워. 지침 주는 거야. 이렇게 해라 지침 주겠다. 그러면 저 세 가지 중에서 성격이 약간 다른데 절차는 유사한데 용어를 똑같이 써버리면 이게 방향 잡는 계획인지 이게 집행하는 계획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자. 계획을 짤 때 우리 계획을 뭐 했다 그러죠? 수립했다, 계획을 입안했다 이런 말 쓰거든요.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내가 짰지만 윗사람한테 확인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윗사람한테 뭐 얻는다고 그래? 승인 얻는다고 그러고 입안한 거에 대해서는 결정해달라 이렇게 표현 써요. 근데 요 단어 뜻이 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같은 뜻인데 효력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 있고 효력이 없을 때 쓰는 표현이 있어. 그럼 얘는 자 방향 잡는 건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어. 그럼 얘는 효력이 있겠네? 효력이 있는 계획은 계획을 승인했다란 말 안 쓰고 결정해서 진행해 이렇게 써요. 결정이 되면 효력이 있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이야? 있어. 근데 승인하고 넘어간 거야. 한번 따라해봐. 승인. 이게 제스처를 해야 돼. 승인. 결정한 거야. 결정한 대로 효력 발생하자 아프잖아. 그럼 효력이 있는 거고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표현 자체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뿐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 해볼게요.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럼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을 수립권자라고 하면 되고 계획을 짜는 사람 입안을 세웠다. 수립했다. 같은 뜻이에요. 혼용에서도 쓰지만 요 입안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입안권자. 그럼 이 사람은 행정처니까 비행정처니까? 행정청이야. 그럼 행정청이 누군데?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그럼 도시에서 짠대요. 도시계획을 짠대. 그럼 도시가 어디죠? 특광, 특특, 시군. 그럼 수립권자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겠지. 그걸 왜 외우고 있냐고. 도시니까 특광, 특특, 시군, 군이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수원이었어.
뭐 수원시장이면 윗사람이 누구냐 이걸 가야 되잖아요. 수원시가 경기도예요, 강원도예요, 전라도예요? 그럼 윗사람은 누구겠네? 그럼 이 사람은 경기도지사한테 가서 승인 얻어라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근데 입안한 사람이 김포시장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가는 거야. 김포에서 계획을 짰대. 그럼 김포시장은 어느 도에 계시죠? 전라도, 강원도. 그럼 여기도 경기도지사한테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승인 받는다, 결정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지역이 수원이고 얘는 뭐야? 김포야. 그럼 여기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현재 인구가 30만인데 뭐 100만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죠? 50만 가고 60만 가고 80만 가야지. 그래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기초조사라고 그래요. 그럼 기초조사라는 거를 한 다음에 이 계획안을 짤 때 앞으로 여기가 수원이 현재 120만이거든요. 여기를 150만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김포시는 지금 50만이거든요. 50만인데 70만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이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뭘 깔아야 돼요? 도로 깔아야 되고 기반시설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반시설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럼 기반시설을 어디다 깔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깔았으면 좋겠다는 건 방향이에요, 집행이에요? 그럼 방향을 먼저 잡고 방향이 나오면 그거대로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똑같이 써버리니까 헷갈려 하더라. 그래서 수립해서 승인한다란 말이 나오면 이거 방향 잡는 비구속적 계획도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얘네들은 입안에서 결정이 되면 진행해야죠. 효력 있으니까.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말이 나왔어. 광역도시계획은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입안에서 결정이야? 수립해서 승인이야? 수립해서 승인한다고 얘기하시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도시군 기본계획이야. 그러면 기본 방향 잡는 거죠. 그럼 걔도 입안이에요? 수립이에요? 수립해서 뭐? 승인 얻어봤자 방향만 제시한 거지 집행하는 건 없어요.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이래요.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 종합 없잖아. 그럼 얘는 무슨 계획이네? 구속적 계획, 집행계획이야. 그럼 걔는 뭐 해서? 입안에서 뭐야? 결정하는 거야. 그 단어만 바꾼 거지 절차는 틀리지 않아요. 그럼 잡아요. 120만인지는 알았고, 현재 150만 갈 건데 어디다가 이제 인구를 집어넣어서 여기를 도시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여기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보니까 여기는 이미 구도시가 됐는데 인구가 너무 밀집되니까 옆에다 하는 게 낫겠다. 그럼 여기다가 도시 개발을 할 건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좀 있으면 도시 개발하게 되면 자기 지역이 개발구역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나한테 의견은 들어봐야 돼요. 내 의견 하나도 무시하고 그냥 시장에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항상 모든 계획은 의견 청취가 제일 먼저야. 의견 청취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견 청취. 그다음에 협의. 그다음에 심의. 한번 따라해봐요. 의협심. 협의심. 심협의. 제일 편한 걸로 대답해봐요. 어디서 들은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의협심으로 기억해야 돼.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의협심. 그럼 의견 청취라는 걸 할 건데 이 의견 청취라는 게 두 개로 나눠져요. 의견 청취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모아야 되죠.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사람 모아놓고 한번 들어보는 걸 공청회 개최한다라는 말 써요. 근데 안 자체를 와서 보라고 눈으로 서류도 막 보여줘. 이거는 공람이라고 그래요. 공청회랑 공람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공청회는 일정한 사람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수렴할지 안 할지는 통보해주겠다. 이런 형태로 드는 게 공청회. 한번 사진 보여줄게요. 사진을 이걸로 보여줄까요? 사진 보여줄게. 확대를 해볼게요. 사람 모아놨지? 모아놨는데 지금 전문가들 앉아있죠? 이거 뭐라고 써있어요? 그럼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견 한번 들어본다 해서 사회자가 뭐 진행하면서 의견 듣는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얘 뭐하고 있는지 봐봐. 와서 쳐다보고 있죠. 공적 장부 열람하고 있잖아. 이거를 우리는 공람한다고 그래요. 공적 장부 열람, 공람. 그럼 두 개 중에서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공람이죠. 그러면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나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공람을 시켜줘야 돼요? 한번 듣고 끝내야 돼? 공람 시켜야 돼. 그럼 구속적 계획에서 공청회가 나오면 틀린 질문이잖아요. 그게 쉬운 문제야. 이걸 외워야 되는 겁니까? 안 외워도 되는 거잖아. 봐봐요. 그럼 사람들 모아놨는데
사람들 모아놓고 한번 들어보고 타당한지 여부는 나중에 통보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한번 참여는 시켜야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는 걸 뭐라고 그래? 공청회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볼게요. 그럼 물어볼게요. 비구속적 계획은 아까 수립해서 뭐 한댔죠? 승인할 때 얘네들은 주민 의견을 들을 때 방향 제시하는 거잖아.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죠.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뭘 해야겠어요? 그냥 공청회란 말 나와요. 공청회 나와. 근데 구속력이 들어가는 거는 공청회 해야 돼. 와서 보라고 그래야 돼. 보라고 하는 거니까 공람해야 돼요. 하나 더. 공청회 할 때 아까 사람들 몇 명 왔는지 기억나세요? 보여줄까? 몇 명 온 것 같아 지금? 듬성듬성 있죠? 그러면 여기 인구가 50만인데 지금 24명 왔어. 그러니까 주민 의견을 다 들은 겁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문제가 된 게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니 바쁘잖아요.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회사 일 나가야 되고 알바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뽑을 때 지방의원을 같이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김포시장 뽑을 때 김포시 의원 뽑죠. 시의원이 우리들 만나고 다니면서 의견 들어서 의견 대신 제시해 준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 대신 의견 제시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뭐라고 그래?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의견 청취는 몇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2개. 주민 의견과 지방의회 의견. 항상 같이 다녀요. 근데 얘는 구속력이 없으니까 뭘로 듣고? 공청회로 듣고. 그럼 하나 더. 수립한 사람이 이 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도 들었고 거의 이제 내가 안을 세웠죠. 안을 세웠으니까 수립했으니까 윗사람한테 무슨 신청하면 돼? 그럼 경기도사가 그냥 도장 찍지 않고요. 이 사람과 관련이 있는 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중앙정부예요? 지방정부예요? 경기도니까 지방자치단체잖아. 그럼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하면 되겠네. 자, 아까 의심협의랬어요? 협의심이랬어요? 그럼 협의 뭐야? 협의 먼저 해야지. 그럼 누구랑 협의해야 돼? 도지사는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를 좀 해서 관련 있는 사람들 의견 논의해봐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의협 심의 거쳐야죠. 심의 거칠 때 심의기구 이름이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야. 근데 이 사람이 도지사니까 지방자치단체잖아. 그죠? 그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 그럼 이제 이거는 외울 필요 없이 이 사람이 누구냐만 알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협의 심의만 알면 되니까 순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의, 협, 심 그 다음에 승인된 거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알리는 거 우리는 공고한다, 고시한다 라는 말 쓰거든요. 근데 공고가 뭐야? 알린다. 고시가 뭐야? 알린다. 둘 다 알린다야. 옛날에는 알리는 걸 방이라고 불렀어요. 방 붙인다고 그러죠. 알리빵자 써서. 처음 들어. 방? 거기 무슨 저런 비슷한 얼굴 딱 그려놓고 저 새끼 잡으면 현상금 얼마에 써놨잖아. 방 붙여놨잖아. 근데 이게 알리는 방식이었는데 공고한다도 알리는 거고 고시한다도 알리는 건데 얘는 불특정 대다수한테 잠깐 그냥 알려주기만 하는 게 공고고요. 효력이 들어갈 때는 고시한단 말 써요. 이 내용대로 진행해라 라고 할 때 효력이 있을 때는 무슨 단어 써요? 고시란 말. 효력이 없어요. 혹시 그 GS25를 갔는데 GS25 앞에 편의점 앞에 뭐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라고 써 있어요? 고시라고 써 있어요? 모집 공고가 동그라미 쳐 있죠. 땡명, 1명, 2명 이렇게 써 있잖아. 공고라고 써 있잖아. 그럼 뽑으면 이거 내린다는 얘기지. 그냥 알리고 끝낸다는 얘기예요. 걔는. 근데 고시라는 건 효력이 들어갈 때만 쓰는 표현이니까 비구속적 계획에서는 전부 다 공고란 말을 쓰고요. 구속력 있는 거는 고시한다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럼 순서는 다 됐죠. 그럼 이제 얘가 만약에 수원시에서 야 여기 신도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짠 거야. 그럼 승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수원시장은 이제 여기 도시개발 사업하려면 직접적으로 거기 땅 파고 들어가야 되죠. 어디 밀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조사 해야 돼? 그냥 똑같이 기초조사 해야지. 근데 이제는 예전에 할까 말까에 대한 사람들 의견만 들었지만 이제는 여기를 할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나왔잖아. 그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듣고 끝내야 돼? 보여주니까 주민한테 뭐 시켜야 돼? 그 얘는 주민 공남이라고 그러지 공청이라고 하지 않아요. 공남한다 이렇게 돼 있어. 공남할 때 12명이 왔네. 50만 명이 안 왔어. 그럼 이거 전부 아니죠. 그럼 어디 의회? 지방의회. 똑같네.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얘가 계획안을 입안했어. 그럼 윗사람한테 뭐 해야 하는데? 결정 신청하면 돼. 그럼 뭐부터 해야 돼? 협의가 끝나면 심의가 통과됐네. 그럼 뭐 하고? 결정하고 뭐 하면 돼? 고시하면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니까 어디까지가 도시개발구역이니? 라고 하면 지도를 그려줘야 돼요. 지도를
지형 도면의 줄임말이 지도예요. 지형 도면에다가 이번에 결정된 내용을 고시하는 거야. 그럼 요때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내일 효력이란 게 있어 없어? 공고란 말은 효력이 없을 때 그냥 알리고 끝내라 이 뜻이고요. 고시라는 건 요거 알려줬으니까 지형 도면 뭐 해라 고시. 그날부터 요거 고용도로 써 이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지금 현재 좀 헷갈린 거는 요거가 헷갈릴 거야. 수립하고 입안하고 승인하고 결정하고 나머지는 똑같은지 봐요. 기초조사, 의, 협, 심, 공고, 고시 다 똑같은 거잖아. 표현만 다른 거예요. 얘는 의견을 들을 때 방향 잡는 계획은 뭐만 하고요? 공청회. 구속력이 들어가는 거는 와서 봐라. 며칠 보여줘야 돼? 1년 보여줘야 돼? 2달 보여줘야 돼? 그래서 법에서 14일 이상 공람하라고 돼 있어요. 며칠 이상이요? 그래서 14일 이상이면 15일만 해도 되죠. 네? 15일 해도 되잖아. 13일 열람하면 안 돼요. 법에서 14일 이상 할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람 기간은 다 14일 이상이야. 근데 30일인 게 나중에 나와. 그럼 14일인 거 50개를 외워야 돼? 이 30일인 거 2개를 외워야 돼? 그래서 나중에 정관장 홍삼 외우자고 할 거거든요. 정관장 홍삼 외우 정이 뭐냐면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걔네들은 30일이야. 홍삼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암기 코드로 그냥 외우자는 거예요. 정관장 하면 무조건 농협이야, 홍삼이야. 홍삼은 어디야? 정관장이야. 정이 뭐야?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아직 안 배웠잖아요. 나중에 배울 거라고. 지금 얘기하면은 다음 주에 안 온다니까. 그래서 정관장 홍삼이라는 게 30일, 걔만 30일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공람이 나오면 다 며칠로 찍는다. 공람 나오면 14일인데 예를 들어서 30일로 써 있는데 내가 외웠던 게 아니야. 그럼 다 틀린 거예요. 최근에 3번 넣어, 3번.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지. 어떻게 해? 안 외우면 못 푸는데. 예. 그리고 하나 더. 지방의 의견 똑같고 협의, 심의 똑같죠.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사례로 만들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김포시라고 할게요. 김포시에서 도시 계획을 짜겠대. 도시계획은 아까 무슨 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그럼 기본계획 먼저 짜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나와야 되죠. 기본계획부터 짤게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여러분 이제 불러주는 대로 쓸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싶지 않아. 여러분 입에서 나온 대로 쓸 테니까 되면 이거 아니어도 돼요. 해볼게. 자, 한 개의 도시의 방향성을 제시해서 이런 도시로 만들고 싶다. 그럼 기본계획 짜야 되죠. 그럼 비구속적 계획 이제 방향 잡는 거니까. 그럼 걔는 수립이라고 써야 돼? 입안이라고 써야 돼? 계획을 뭐 해서? 수립해서 윗사람한테 뭐 얻어야 돼? 이거 다 넣었으면 돼요. 그럼 수립하는 사람을 수립권자, 승인하는 사람을 승인권자라고 그래요. 그럼 수립하는 사람이 현재 김포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야죠. 그 무슨 조사? 기초조사 해야지. 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초조사야. 기초조사. 기초조사 할 때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 다 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모든 계획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의견부터 들어야지 협의부터 하진 않아. 의협심이 됐어요? 심협을 했어요? 의견 청취가 2개인데 여기는 주민 의견을 들을 때 비구속이니까 들어보고 끝내야 돼? 보여줘야 돼? 들어보는 걸 뭐라고 하죠? 그럼 공청회 해야 돼. 공청회 할 때 안 오니까 어디 이후에? 지방의회 의견 들으래요. 그럼 얘가 들었으니까 요 계획안을 짰겠네? 짠 거 가지고 윗사람한테 무슨 신청한다? 승인청한다. 승인청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협의 먼저 한 후에 협의가 통과돼야 심의할 건데 여기가 수립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김포시장이었으면 윗사람이 누구예요? 경기도의사예요. 경기도의사야. 그럼 경기도의사는 지자체장이니까 누구랑 협의하고?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어디 심의 거쳐야 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승인이 됐으면 뭐 해야 돼요? 공고하고 나서 효력 발생 이런 거 없댔죠. 그러니까 얘는 나랑 관련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저 계획은 잘못됐다라고 따질 수가 없어. 행정기관하고 옳고 그름을 다툰다를 쟁송한다고 그래요. 그럼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나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잖아. 그럼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지문 얘기 그대로 해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의 효력이 끼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절차는 수립에서 승인 절차를 따르되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 행정쟁송 제기가 불가능하다. 완전 깔끔한 지문이거든요.
이걸 나올 때마다 다 외우면 끝이 없어요. 계획에 뭐 수십 개 나올 건데. 그러니까 얘는 방향 잡는 계획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집행하는 계획 짜야지. 그럼 이제 기본 계획을 짰으면 이제 방향 제시해 줬잖아. 그러면 김포시에서 구례 옆에다가 신도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방향 잡았어. 인구를 3만 명 정도 늘리겠대. 그럼 주거단지도 만들고 공업단지도 만들어야 돼. 일자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학교도 넣어야 될 거고. 무슨 시설 설치해야 돼요? 그럼 기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되죠.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정비하고 개량할 건지는 집행하는 계획이 있어야 돼. 집행하는 계획은 아까 무슨 계획이에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짜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구속적 계획이니까 수립이란 말을 안 쓸 거예요. 무슨 단어 써야 돼? 입안에서 뭐 하는 절차? 결정하는 절차가 되겠고. 지우개. 먼지가 안 날아가니까 너무 좋지 않아? 제가 태어나서 먼지 분필만 갖고 27년 차잖아요. 분필 요만하잖아요. 요걸 내가 볼 때 지우고 뭐 하면서 한 100개는 먹은 것 같아. 폐가 마음에 뭐 안 좋아. 내가 가끔가다 콜록콜록 하면 와서 등 좀 쳐주세요. 불쌍하잖아. 남들은 루즈를 뭐 100개 먹는다는데 분필을 몇 개 먹은 거야. 또 생겼는데. 그럼 입안에서 윗사람한테 뭐 신청해? 그래서 됐어. 그럼 이제부터 부르는 말을 입안권자, 결정권자. 뭐 어렵지 않아. 행정법에서 그렇게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럼 입안하는 사람이 그러면 여기 해당 지역 땅을 팔려고 했는데 땅 팔려고 했더니 어머 유물 나왔네. 옛날 선사시대 유물이 나왔어. 저기다 신도시 개발하는 게 맞아요? 잠깐 스탑해야 돼. 스탑해야지. 땅 팔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터진 거야. 수도관이 터졌어. 또 뭐 하려면 지진이 일어난대. 이런 조사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 적성이 맞는지 토지 적성 평가도 해봐야 되고 재해에 취약하면 개발하면 안 돼요. 도시 만들어놨는데 맨날 풍수재해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환경 파괴의 우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기초조사도 얘도 해야 되지. 써볼까?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슨 조사 해야 돼? 똑같네. 기초조사 하는데 얘는 구성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땅 파고 뭐 하고 너 나가고 들어오고 막 이래야 되는 거니까 와서 봐라. 와서 봐라를 뭐야? 주민 공람. 공람 하면 며칠 이상? 14일 이상. 홍삼은 정관장이라고 그래야지. 30일이 아니라. 홍삼은 정관장. 정비계획 관리처분 계획만 며칠? 30일. 이걸 내가 수백 번 할 건데 뭐 되면 이게 사람입니까? 정관장 뭐야? 홍삼. 정관장 걔만 30일이고 공법은 다 며칠이에요? 14일 이상 공람을 시키겠대. 그때 의견 제시하고 타당하면 60일 안에 통보해 주겠대요. 근데 얘네들이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의회?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견 들은 다음에 안 세웠죠? 안 세웠어. 그래서 얘가 어떤 계획을 짰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 관련된 도서 작성한 거야. 도서, 도면하고 서류. 그다음에 계획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 설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작성해서 윗사람한테 결정 신청하면 뭐부터 하세요? 의담, 협, 그다음에 심. 그럼 여기 보세요. 협의하고 심의할 건데 도시니까 여기 김포시니까 김포시장이 아까 짰죠. 김포시장이 윗사람 누구한테? 경기도니까 경기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면 관계행정기관장을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죠. 만약에 이게 서울이었다. 예를 들어서 윗사람이 국장이잖아요. 국장이면 중앙이란 단어로 바뀌는 것뿐이야. 국장이면 뭐로 바뀌는 거야? 중앙행정기관장을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한 다음에 결정됐으면 진행해야죠. 효력 발생해야 될 거 아니냐. 결정 뭐 한대? 고시하고 나서 뭐 그려주세요? 지형도면. 그 작성해서 고시가 됐을 때 효력 발생하겠대. 그럼 이제 두 개 차이점은 됐죠?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볼게.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쟁송 제기가 가능하다. 깔끔한 거야, 그 지문이.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날까봐 봐요. 교재 봐볼게. 교재 아까 26페이지에 용어정의 나온다고 그랬었죠.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교재에 어떻게 써있는지 봐야 이제 외워지는 거니까. 용어 정리는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설명 계속 할 거예요. 따로 이걸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용어 정리 설명하다가 하루 가버리면 공법은 진도를 못 나가. 제가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요게 잘 봐. 광역도시계획이 나왔는데 뭔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도시군계획은 아까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나눠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눠진다. 맞잖아. 그럼 도시군계획, 도시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특광, 특특, 시군. 봐봐. 특광, 특특, 시군인데 우리 군이 두 개가 있거든요. 잡아. 광역시에는 구하고 군이 있었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 도는 시하고 군이 있었죠. 군이 두 개 있잖아. 우리가 말했던 특광, 특특, 시군은 어디의 군을 말하는 거야? 광역시의 군이에요? 도의 군이에요? 그럼 광역시 군은 제외해야죠. 그래서 가로 열고 광역시의 군은 제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게 뭔 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까 내가 특광, 특특, 시, 군 할 때 이 군은 도의 군이잖아요. 이 광역시 군이 아니잖아. 근데 시험장에서는 광역시 군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이 제외한다는데 포함한다 나오면 틀린 거잖아. 이 말 이해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관할구역에 대해서 얘는 이제 공간구조 이렇게 배치하겠다 이렇게 방향 제시하는 건데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나눠진다. 이제 읽어봤죠? 그럼 얘를 또 읽을 필요 없다고 이제 계속 설명할 건데.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은 방향이죠. 관리계획은 집행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얘한테 뭐 되는 거죠? 지침이 되는 거. 얘는 얘 부합돼야 되죠. 그러면 어디인데? 도시가 특, 광, 특. 선생님 여기는 가로 열고 왜 군은 뺐어요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고 됐죠. 이하 밑에서는 같다라고 써놨어요. 이하 동일하다고. 이제부터 특광, 특특 시군 할 때 군은 무슨 군은 제외한 군이에요? 광역시의 군은 제외하고 앞으로 쓰겠다라고 이미 용어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광, 특특 시군에 앞으로 관할구역 그리고 생활권을 정해 놓을 테니까 여기서 생활권이라는 단어가 신설이 됐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생활권. 서울 같은 경우는 땅이 워낙 커서 이렇게 한강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죠? 동남권, 동부권, 강북권, 강서권, 중심권에서 생활권역을 5개로 나눠놨어. 그래서 거기서 짜는 계획도 포함해서 얘기하겠다. 그리고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인데 앞으로 밑에 있는 무슨 계획에? 관리계획의 수립에 뭐가 되네? 근데 이거를 광역이라고 바꿔놓으면 틀렸죠. 시험장에서 이걸 광역도시 이렇게 해놓고 얘랑 연결해 놓으면 틀렸네 이렇게 하시면 돼. 특광, 특특 시군이 나오면 광역도시 계획이 될 수가 없죠. 광역도시 계획은 어디에? 항상 어디에? 광역계획권에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만 기억하랬잖아. 광역계획권에 이고 얘는 어디에? 특광, 특특 시군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얘는 구체적으로 뭐 하는 계획이다? 관리 집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광, 특특 시군의 개발부터 정비부터 보전까지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문화, 안보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얘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집행하는 계획은 다 이거구나.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 여기 봐봐. 김포시야. 여기다 신도시를 만들겠대요. 신도시를 만들 건데 기존에 우리 용도지역이라고 해서 들어봤죠. 농림지역이면 개발할 땅이에요? 보전할 땅이에요? 근데 여기를 도시로 개발하겠대. 도시로 개발하려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나와야 되죠. 구도시가 있었어. 오래된 도시가 있는데 여기 정비를 좀 해야겠대. 그럼 무슨 사업 나와야 돼? 정비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짜야 될 거 아니야. 도시군 관리계에서 짠다고. 이게 도시군 관리 내용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농림지역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 도시로 만들 때 여기는 싹 밀어서 무슨 시설 설치하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고 돼 있잖아. 설치 정비 개량하고 여기 지역은 4차로 여기 지역은 8차로 어디가 주거지역이네?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용도지역 정해야 되죠. 그럼 기존의 용도지역 지구를 지정하거나 뭐도 해야 돼? 변경. 근데 여기 공항이 주변에 있대요. 너무 올라가면 안 되죠. 여기 고도지구 묶어버려야지. 그래서 지구도 묶을 수 있어.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겠다. 근데 김포가 요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는 개발이 안 돼요. 김포가 어디하고 연접이 돼 있어? 서울이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이 없으면 김포 먹어버려요. 그래서 개발을 잠깐 뭐 하겠다고? 제한하겠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것도 여기서 지정할 수 있고 도시 자연 보호구역 같은 걸 지정하는데 얘네들은 줄여가지고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용도 뭐? 구역. 그럼 용도 지역을 지정해놓고 안 되니까 용도 지구도 만들고 용도 지구, 용도 지역도 안 되니까 또 뭐 만든 거예요?
용도구역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토지제도가 세 가지 제도예요. 용3 제도라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용도 뭐부터 정해놔? 지역. 필요하면 지구 지정하고 구역 지정하겠다.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면 규제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무슨 계획에 들어있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어야지. 그 다음에 특정한 지역에 난개발 막으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서 특정한 지구를 묶어서 짜는 그 계획을 짜는 구역이라고 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여기까지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었었는데 최근에 용도구역 세 가지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여기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공객시설 입체 복합구역이라고 해서 끝날 때 뭐로 끝났어요? 구역이 들어왔는데 이 세 가지는 여기 용도구역하고 성격이 달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이고 개발을 못하게 하려는 구역이라서 따로 해놓은 거야. 그래서 용도구역 4개에다가 3개니까 7개잖아요. 7개인데 얘네들은 개발하려면 반드시 못 짜야 되죠. 그래서 얘는 따로 별도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복 입고 나타났다 해서 뭐라고 그래? 도복입이라고 그래. 도시공개에서 입체복합, 입체인데 입체복합구역. 일체가 아니라 입이에요. 입으로 좀 바꿔주세요. 입체복합구역. 그래서 도복입이라고 해. 그럼 이제 봐요. 요 계획을 짜기 위해서 짜는 계획을 도시군 뭐해? 관리계획. 그럼 요거랑 이제부터 요 안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 뭐다, 성장 관리 계획 뭐다, 이게 용어 정의가 나올 건데 얘는 그 파트 가서 설명할 거니까 따로 읽을 필요 없어요. 시간 나서 따로 공부할 필요 없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게 무슨 시설이랬지? 그럼 기반시설 중에서 아까 대표적인 거 아까 도로, 학교 있었지, 학교 있었죠. 학교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학교 관련된 거 공공문화 체육사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물 먹고 하려면 뭐 있어야 돼? 물 나가면 물 빠지는 하수도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부를 때 너무 많으니까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자. 그래서 46개가 너무 많으니까 이 분류를 7개로 해놓은 거예요. 몇 개로? 7개의 시설로 분류해서 그 안에 종류를 나열해 놓은 거야. 나중에 하면 시험에서 얘 연결해 놓고 틀린 거 여기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놓고 틀린 거 고르세요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나중에 저랑 외울 겁니다. 나중에 외울 거라고. 오해하지 마. 다음 주 와야 돼. 저 외울 거예요. 외울 건데 뭐 지금부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공객 시설 그리고 광역 시설, 공동구, 도시공객 시설 사업, 그다음에 공공시설 사업, 국가계획,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뭐냐 이거 개별 파트 가서 다 제가 할 거니까 여기까지를 법에서는 용어정의다라고 써놨어요. 용어정의 써놓고 이제부터 이 용어가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계획부터 해야 돼요, 개발부터 해야 돼. 그래서 요건 한 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볼 거니까 안 보셔도 되고 요 2장이 다이렉트 시험범위 딱 들어가는 거야. 2장이 이제부터 뭐라고 써있네? 도시군 계획 등이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계획은 무슨 계획부터?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이 뭐야? 광역도시계획이잖아. 이게 어디서 짠댔죠? 광역계획권. 지금 더워가지고 저 에어컨 틀어달라고 할 거야. 등 따시고 따뜻하고 앞에 하나도 모르겠고. 사람이 그래서 뭔가 편하면은 졸게 돼 있어요. 극한의 상황이 오면 졸음이 와. 봐봐. 이빨을 깨물어서라도 어떻게든. 원빈 알아? 원빈? 그 싸움 하기 전에 금리빨부터 씹어먹어 줄게 그러잖아. 그럼 묵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인데 성격이 제가 아까 했던 거 중에서 요거만 확인한 다음에 쉽게요. 자, 봐. 네가 판사한 거 여기 다 써 있었네? 깜짝 놀라는 거야, 이제. 여기 보시면 광역, 기본, 종합 이 세 글자 써 있으면 무조건 얘는 방향 제시하는 거죠. 나랑 관련이.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이야. 이 세 글자 안 들어있으면 다 뭐예요? 구속적 계획이에요. 됐죠? 그럼 비구속적 계획은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고 구속적 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거죠. 그럼 행위제한 받았으니까 행위제한 받은 거 열받아.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얘는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쟁송 제기가 가능합니까? 네. 근데 나한테 구속력이 없었잖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건 별도로 외울 필요 없어. 지금 이해된 것까지 가면 돼. 그럼 얘는 국가 내부만 구속한 내부 구속적 하나만 구속한 일면적 계획이라 표현하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읽고 버려요. 그러면 방향 제시하는 거니까 계획을 뭐 해서? 수립해서. 무슨 절차? 승인. 근데 수립할 때 주민 의견 들을 때 방향 제시하는 건 들어보랬어요? 보여주랬어요?
들어보니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간접적 의견 청취해라. 근데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계획안을 수립한다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입안해서 결정한다고 그랬죠. 입안할 때 기초조사 한 다음에 얘는 구속력 들어가잖아. 와서 보라고 뭐 하랬어요? 공남 기간 며칠 이상? 14일. 정관장은 홍삼. 걔네 둘은 30일. 걔 빼고는 다 14일. 끝.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이 결정이 돼서 효력이 발생했을 때 구속받았던 그 내용이 나한테 너무 과도한 처분이다. 그럼 사건을 구제받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쟁송 제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첫 번째가 행정쟁송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고,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처분한 사람한테 이의 신청했는데 안 되는 거야, 대화가. 그럼 윗사람한테 하는 거 있죠. 행정심판이라고 그래요.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처분한 사람의 윗사람한테 제기하는 거야. 걔랑도 대화가 안 된 거야. 그럼 제3 입법기관이 하는 걸 행정 뭐라고 그러죠? 소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3심제예요. 이런 걸 제기할 수 있다고. 그럼 만약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가능합니까? 네. 도시군 관리계획 구속력 있는 계획이니까.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이런 거 제기할 수가 없다고. 왜? 국민에 대해서 규제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쟁송 제기 못하죠. 됐어요? 그럼 요 표가 이해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요까지 됐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광역도시계획부터 들어갈게요. 네, 잠깐만 쉬겠습니다.